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미래 비전 등 수소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21년 9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수소 물결을 일으켜 수소 시대의 빠른 실현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행사가 개최되는 9월 7일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제안에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어서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으로서 수소의 의미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이네요.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 등을 다음 날인 9월 8일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전시해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 탄소량과 제거 탄소량을 더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뜻하는 넷제로, 즉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수소 경제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탄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이며 구성은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생산 방식에 따라 계질수소, 부생수소, 수전의 수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계질수소는 주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증기 계질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어요. 수증기 계질 공정이란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물로 만드는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공정은 수소 생산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라는데요. 이는 계질 공정 중에서 수소 생산 수율이 가장 높고 설비 운영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부생수소는 정류 화학 공정이나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수소가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정제하여 생산된 수소를 뜻합니다. 생산 단가가 가장 저렴하며 국내에는 울산, 대산, 여수의 석유화학 산단에서 연간 240만 톤 이상의 수소가 생산되고 있지만 자체 소비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수소는 10%에 불과하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공정들로 생산된 수소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CCS 공정을 추가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수전의 기술이란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게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면 수소 생산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는 알칼리 수전에,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에, 고체 산화물 수전의 기술로 나뉘는데 알칼리 수전에는 알칼리 전해액인 수산화칼륨과 니켈 전극을 사용하고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에는 백금 전극과 수소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양이온 교환막을 전해질로 이용합니다. 고체 산화물 수전에는 고체 산화물 전해질을 이용해 800도씨 이상의 고온 수증기를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알칼리 수전에는 수전의 기술 중 상용화가 가장 많이 진척됐으며 국내에서도 일본 시판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가장 안정적인 수전의 기술이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용량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효율과 전극 부식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의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장치의 크기도 작아 생산 설비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전해액 없이 순수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된 수소의 순도가 매우 높아 미래의 수전의 수소 생산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양이온 교환막과 백금 촉매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과 효율 관점에서 알칼리 수전해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추가적인 연구 개발로 그린 수소 확산에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의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체 산화물 수전의 기술은 고온에서 물을 분해하기 위한 전기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은 전기에너지로 고효율의 물 분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체 산화물 전해질을 사용하여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해액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수증기를 8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는 데 열원이 필요하고 고온의 작동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상태예요. 다음은
수소의 저장 및 운송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소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서 휘발유의 3배에 달하지만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에요. 그렇기에 경제적인 방법을 위해서 다양한 저장 및 운송 방법이 연구되고 있죠. 현재 대규모 수소가 필요하지 않은 국내에서는 주로 고압 수소 상태로 근거리의 경우 배관을, 중장거리의 경우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배관 운송 방식은 수소 운송량이 적고 소비자가 수소 생산 시설과 인접하여 배관 건설 비용이 사용량 대비 효율성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한 운송은 실린더에 담아 운송하는 방식으로 실린더는 모두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금속 재료 용기인 타입 1은 강철, 알루미늄 등 금속만으로 제작된 용기로 무겁고 금속 재료의 강도와 용기의 직경에 따라 사용 압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소 저장 용기의 소재로는 제약이 따릅니다. 타입 2는 타입 1의 용기의 몸통 부분만 복합 재료로 보강하여 몸통 부분의 벽 두께를 감소시켜 무게를 절감한 것이에요. 이 경우도 용기의 금속 재료가 강도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므로 금속 재료 용기의 범주에 속합니다. 복합 재료 용기인 타입 3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전체를 복합 재료로 보강하여 제작한 용기로 외측에 보강된 복합 재료에 따라 사용 압력이 결정됩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직경이 큰 용기의 경우 내구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타입 4는 비금속 재료로 만든 라이너 전체를 복합 재료로 보강하여 제작한 용기로 내측의 라이너보다는 외측에 보강된 복합 재료가 모든 압력을 부담하여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어요. 무게가 가장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대형 용기 제작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고압수소의 다음 단계로 평가되는데요. 작은 부피와 빠른 충전이 장점이에요. 기체수소에 비해 800분의 1의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기체수소 충전소는 부지가 250평이 필요한 것에 비해 액화수소의 충전소는 약 80평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러한 장점으로 도심에 설치하기가 수월해졌어요. 액화수소의 기화로 인한 압력차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 속도도 휘발유 주유 속도와 비슷한 1분 30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온도가 낮은 탓에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답니다. 수소를 액화하려면 마이너스 253도C를 유지해야 하며 낮은 온도를 견디고 유지하는 저장 탱크가 필수적이에요. 관련 기술이 존재하지만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인 것이 아쉽네요. 수소 활용 분야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소연료전지란 수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물의 전기분해 반응인 수전해의 역반응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와 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연료전지의 기본 구성은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판이며 이를 접합한 셀을 쌓아 스택으로 만들어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얻습니다. 수소를 음극에 공급하면 수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산화되는 동시에 양극에서 산소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 수소이온과 전자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시키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흐름이 전류를 형성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죠.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와 전해질, 촉매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온형에는 인산형 연료전지, 알칼리형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가 있으며 고온형에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있어요. 열기관과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역시 고온에서 효율이 높아서 저온형은 주로 자동차, 우주산업 등 연료전지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쓰이며 고온형은 고출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플랜트 등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분자 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데 플라스틱 랩과 비슷한 이 막은 수소이온을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해요. 저온에서 작동하여 자동차 산업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예열 과정에 필요한 겨울철에는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연료전지로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인산형 연료전지는 고농도의 인산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200도씨의 작동온도 덕분에 생기는 열을 이용하여 급탕이나 냉난방 등에 활용합니다. 알칼리형 연료전지는 수산화칼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데 수산화칼륨은 연료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전해질이 열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는 용융탄산염을 전해질로 쓰는데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원래 고체였던 탄산염이 액체로 용융되어 탄산이온이 이동하여 작동합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지르코니아계의 얇은 세라믹 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데요. 고온형 연료전지는 고발전 효율이며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에 고정형 시스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소경제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발전 포인트로 수소는 배터리 기반의 ESS와 달리 장기간 대용량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장점이어서 배터리와 함께 성장이 가능한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연료전지 기술을 이용한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와 앞장선 연료전지의 연구개발로 수소 활용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장거리 운송과 짧은 충전 시간이 장점이 있어서 버스와 트럭을 비롯해 선박, 항공, 철도 등의 운송 분야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소 가치 사슬의 핵심 중 하나인 운송 저장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탱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K는 약 1조 8천억 원을 액화수소 운송 저장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플러그 파워에 투자하여 액화수소 시장에서 2023년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효성중공업과 린데가 세우는 합작법인 린데 하이드로젠은 효성화학 울산 공장 내에 액화수소 생산 공장을 2023년까지 짓고 이곳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또 다른 합작법인 효성 하이드로젠이 유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있진 않겠죠? 리스크 포인트로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경제성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수소 생산은 천연가스 계질 수소가 대부분인데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수소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저장 방식인데요. 현재 고압 수소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고압 저장 기술로는 수소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연료전지의 발효 문제 때문에 전기차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소 전기차의 열 효율은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프라입니다. 현재 수소의 생산 및 이용 기술은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저장 및 운송 기술과 수소 충전소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압 설비 시설을 기반으로 한 수소 충전소의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 안정성과 접근성 그리고 부지 운영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다 보니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부족으로 인해 수소의 가격이 다른 연료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 경제 또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하며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수소 경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